그래서 클래스라는 문법을 이용해가지고 바꾸는 연습을 했고, 바꾸기 전 상황이고 클래스를 도입하고서 바뀐 뒤의 상황. 변수가 숫자 줄었죠. 이거 하나 만드는 건 똑같지만 이 밑에서는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또 하나 만들고, 근데 클래스 문법을 도입함으로써 어때요? y with 이거 말고 객체가 지금 한 개라서 변수 개수는 똑같은 걸로 느낄 수도 있는데, 에너미랑 뭐 미사일, 발사체 같은 거 얘네 이미지를 도입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진 않은 거죠. 변수 여러 개 만들 필요 없고. 그래서 클래스 문법을 생각하시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항구 예시 있었던 거. 여기가 항구라고 했을 때 바다고 배가 있으면 물건 실을 때 좀 많이 차이가 났죠. 목적지가 같은 물건을 여러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 9개가 목적지 다 다를 때는 묶는 거는 의미가 없었는데, 같으면 묶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상자가 x좌표, y좌표, 그리고 가로, 세로 이런 데이터입니다. 묶어주지 않으면 따로따로 옮겨야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근데 플레이어라는 거, 오브 플레이어라는 걸로 같은 속성을 공유하니까 이렇게 묶어준 거고.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객체의 일환으로 공통된 것들끼리 묶는 기술이었죠. 그래서 쓰면 좋은 상황에서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면 좋겠다 싶은 상황일 때를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생성자 쓴 이유는 객체를 만들 때 실행되니까 자동으로 돼 있으면 좋은 거. 좌표 같은 거죠, 여기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할 때 필요한 거고, add image라는 메서드는 이제 png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경우를 나눠서 처리했고, 그 다음에 change size. change size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바꿀 때, get size는 이미지에 바꾼 가로 세로를 알기 위해서 넣은 거고. 이해되시죠? 쇼는 화면에 보여줘야 하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지우고 플레이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객체가 있어요.
객체 안에는 리모컨이 있고 이 리모컨을 복사해줌으로써 연결된 관계가 이뤄지는데 이 객체는 이런 설계도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대로 나왔으면 객체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만들면은 생성자 실행되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들어있는 변수가 안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각각 기능이 버튼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버튼 내부에 보면은 전부 다 매개 변수로 셀프가 있죠. 이 셀프는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예요. 리모컨. 얘가 셀프. 그래서 얘를 통해서 x좌표랑 y좌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add 이미지 해서 로드한 거를 이미지에다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미지의 크기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셀프를 이용해서 객체 내부에 있는 변수나 뭐 메서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객체가 하나잖아요. 독립적인 객체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다른 객체가 생성됐어요. 그러면 연결된 변수가 뭐고 누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 셀프의 정체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고 그러면 일을 하는 객체는 분명히 다르고 얘네 만들어진 객체를 통해서 add 이미지 실행할 때 여기 셀프.이미지 이미지 얘도 계속 바뀌죠. 바뀔 수 있는데 객체 기준으로 셀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편지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편지 쓸 때 누구한테 보내는지 쓰죠. 플레이어에게 뭐 에너미에게 그리고 뭐 미사일에게 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쓰는지 표시하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닐 때 객체를 만든 순서대로 1번에게 2번에게 3번에게 이런 식으로 쭉 번호로 매깁니다. 그러면 이 객체가 끝도 없이 있다고 하면은 편지 쓸 때 전부 다 몇 번에게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 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지 한 번 써가지고 모든 객체한테 전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취인이 받은 편지를 보고 편지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수취인은 여러 명이죠. 보내는 사람은 혼자 저예요. 저 한 명이에요.
얘네한테 다 편지를 써야 된다고 할 때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써야 편지 한 장으로 퉁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너에게라고 하면 되죠. 얘네가 누가 됐든지 내 입장에서는 이거니까 너에게라고 쓰면은 그냥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놓고 너에게, 당신에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냥 편지지 한 장으로 얘네한테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나에게로 인식될 거니까 나한테 편지를 썼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너가 셀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클래스 도입했으니까. 그럼 해야 되는 거는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에너미가 나오게 된다면 어려워지죠. 왜냐면 아직 주인공 캐릭터, 이 플레이어가 아직 해야 할 일을 끝내지 않았으니까. 이것까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직이게 하려면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방향키를 누르는 거니까 내가 누른 방향키에 대한 입력을 먼저 감지해야겠죠. 그래서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변화를 주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화면에다 그리면 되고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라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아, 게임 화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 캐릭터가 대략 이쯤에 나오게 했어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누를 건데 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좌표가 X좌표만 바뀐 거죠. X좌표가 증가한 거고 왜 X좌표만 바뀌냐면 이 선상에서 움직일 거니까 세로로 움직이지는 않죠. 세로로 움직이면 Y축 변화인 거지 가로로만 움직이니까 X축 상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범위도 있어야 되겠죠.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최대한 갈 수 있는 상한선, 이동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정하지 않으면 이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의 좌표랑 이때의 좌표 구해야 되겠죠. 각 상황에서 좌표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지금 투사체 같은 거 발사한다 했죠. 그러면 이 발사체를 위쪽 방향으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있던 시점에서, 최초 시점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뭐 투사체가 나왔다고 한다면 캐릭터 앞에서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캐릭터 기준으로 정 가운데 정중앙에서 나오는 게 보기 좋죠. 그럼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왼쪽 방향 키 눌렀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는 뭐 움직이는 거 구현했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왼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중앙에서 발사체 나오고,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있었을 때 화면 중앙에 있을 때 t 0이고 왼쪽 방향 키 눌렀을 때 t가 3이라고 한다면 이 차이만큼 투사체의 진행 방향이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한 3초 정도 되면 여기에 있다고 할 거고, 3초 지나면 여기 있을 거고,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발사체가 나오게 한 뒤로는 이 발사체랑 내 캐릭터는 따로따로인 거죠. 처음에 발사하자마자 여기 정중앙에 나왔을 때는 묶여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눌렀을 때 계속 묶여 있다면 같이 이동하겠죠. 앞으로 나가게 해야 되고, 얘가 앞으로 나가든 말든 내 플레이어 캐릭터는 어느 방향 키를 누르든 이동해야 돼요. 좀 어렵죠? 그리고 에너미,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이런 얘네들은 어디서 생겨야 될까요? 축의 방향으로 따지면 얘네도 가로폭, 가로축에서 생성돼야 합니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생겨야 돼요. 뭔가 발생하는 그런 규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 움직임은 이런 걸 고려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쉬운 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화면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입력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퀴시 이 X였어요. X를 누르면 시스템 엑시트 값이 바뀌면서 조건식 거짓돼서 빠져나오고 파이게임 퀴시라는 메서드로 끝내는 거였는데, 파이게임 안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겠죠. 그리고 X 버튼을 눌렀을 때 X 버튼에 해당하는 거, 그 이벤트 타입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벤트는 내가 이 게임을 실행하면서 움직인 마우스 이동이나 뭐 키보드 누르는 거나 마우스 클릭 이런 정보를 전부 다 가져오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X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X를 누른 거에 대한 이벤트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이 안쪽에다 종속시켰으니까 하나만 나온 건데 종속을 풀고 그러면 얼마 안 했는데 그냥 마우스 올려놓기만 하고 다시 마우스를 이 게임 화면 바깥으로 드래그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생겼죠. 음. 이거 드래그해서 옮겼는데도 생겼고 컨트롤 키 눌렀을 때도 음, 키가 눌렸다라고 나왔고요. 마우스 움직이면은 여기 스크롤 보이세요? 계속 증가해서 올라가는 거? 음. 이런 식으로 모든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어. 끄면은 이제 X에 대한 거, 이 꺼졌을 때 이 X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방향키를 하나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왼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위 방향키, 아래 방향키. 그러면 나오죠. 내가 누른 키가 이런 번호로 저장되어 있고 요게 왼쪽, 요게 오른쪽, 요게 위에 키, 요게 밑에 키. 그리고 키다운 키업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뭘까요? 키다운과 키업. 그래서 눌렀다가 뗐을 때인데 키보드를 눈높이에다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키가 보이겠죠? 단면이 여기 뭐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있을 거고 방향키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상태는 키업이에요. 왜냐면 안 눌렀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키보드를 누른다,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고 한다면 내려가니까 이게 키다운이죠. 키업과 키다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키 로그 같은 걸 보고서 움직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